자, 오늘 이렇게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내가 가진 종목은 움직이지 않아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주챔쇼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오늘 시장은 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은 오늘 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흔들림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도 올라왔고요. 나스닥 지수는 사상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상당히 양호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시장이 잠깐 흔들림이 좀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시장이 또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 하지만 이번 시장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던 흐름과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지금 같은 경우에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아셨던 건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면 시장은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팔면 시장은 떨어지고 여기에 국한돼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요. 외국인들이 팔아도 외국인들이 사도 시장에 변동을 주지 않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시장은 이 파생시장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노력을 해서 또 파생시장도 같이 또 공부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요. 외국인들 역시 지금 팔고 있고요. 기관들도 역시 현물 쪽에서 다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코스피 200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또 끌어올리고 있고요. 주식 선물도 역시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사실 지수의 흐름으로 보면요. 이 흐름이 이제 과거에 지난 3월 달까지 주가가 지금 떨어지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던 이 시점이었습니다. 3월 달이었죠. 이날 이제 반등이 나왔던 시기가 바로 3월 24일이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일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앞으로 시장은 이 파생 쪽으로 들어와서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4월 달에도 올라갔고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셀 매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시장은 팔아야 된다. 5월 달엔 떠나야 된다. 하지만 방송에서 또 말씀드렸죠. 5월은 떠날 장이 아니다. 시장은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지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왔던 게 바로 6월 15일이었죠. 이날 많이 걱정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날은 저점이 될 수가 있다. 하락 이유는 분명히 한 가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대북 리스크였고, 그리고 이후의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역시 시장은 아직 상승의 여지가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장에서는 또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절대 종목을 팔아서는 안 된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2200포인트를 바로 최근에 2200포인트를 한번 돌파 시도했다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2200포인트를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사실 저는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옵션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누적으로 쌓아놓은 포지션은 결국은 상방입니다. 즉 지수 상승에 단 한 번도 베팅을 안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누적으로 쌓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은 여전히 상승에 몸 담고 좀 가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흔들림을 보였는데 하지만 코스피 2200선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파생 상품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수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일도 큰 부담 없이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오늘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전을요. 네. 3월 말경 19,250원에 샀어요. 네, 19,250원에 사셨고,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요. 네, 비중 50%요. 예. 네, 현재가가 19,000원이라서 비슷한 가격인데 어떤 예, 점이 예. 궁금하세요? 하도 안 오르고, 그러길래 이게 손절을 해야 되나, 왜 되나 싶어서 전화해봤어요.
네. 4월 말쯤에 매수하셨으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고 있는 구간인데 손절을 해야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한국전력을 19,2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이신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한국전력을 지금 19,000원 가격대에서 샀는데 좀 걱정을 한다. 저는 사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한국전력을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3월 말일날 했습니다. 3월 말일 날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왔군요. 예. 그때는 수익이 났었다가. 예. 근데 24,000원까지 갔어요. 네, 그렇죠. 근데 거의 25,000원 가까이 갔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네. 한국전력을 그 당시에 이제 매수하셨을 때 어떤 생각으로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그 공기업이고 그러니까 네, 그랬습니다. 예. 맞아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국전력보다 안전한 기업은 없을 거예요. 네, 그만큼 안전한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사실 공익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기업이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전력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전기료가 인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전기료 인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정책이라든지 한국전력의 이제 전기료 인상 같은 경우에는 정부 쪽에서 이 한국전력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업 성향이기 때문에 실적을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사기업 기업들처럼 실적을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이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게 좀 답답하실 텐데요. 아마 만약에 이 기업을 정말 싸게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투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저는 이 기업은 지금 팔면 안 됩니다. 네, 한국전력을 좀 길게 한번 볼게요. 주봉상으로 좀 주간 흐름으로 좀 길게 이 흐름을 이제 한국전력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 기업은 지금 단 한 번도 이 가격 외에서 움직인 적이 없어요. 거의 뭐 2만 원 정도가 최저점이었고, 그다음 위쪽으로 보면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이 자리가 거의 고점이거든요. 그렇죠?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한국전력은 지금 이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을까요, 그렇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요, 일정 폭의 어떤 그 사이클이 존재하는 기업이에요. 주가의 사이클. 그래서 가격으로 보셔야 되고요. 주가 올라가면 또 떨어지는 기간이 또 오래 걸리고요. 또 올라가면 또 떨어지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올라가는 기간 역시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이번에 상당히 오랜 기간 떨어졌잖아요. 주가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4만 원 내지는 4만 5천 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이왕 들어가셔서 가져가시는 김에 저는 꼭 4만 원 내지는 4만 5천 원에서 큰 수익 내고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전력 안전한 공기업이고 매수가도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만 원에서 4만 5만 원까지, 4만 5천 원까지 좀 길게 보시면서 수익 내고 나오셔도 될 것 같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PI 첨단 소재요. 네, PI 첨단 소재예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32,000원에 20%요. 32,000원에 20%요? 33,200원. 네, 33,200원에 비중 20%.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 첨단 소재가 SK 코롱 이렇게 앞에 그렇게 됐었는데 SK 코롱이 얼른 도망가 버리고 PI 첨단 소재로 돼가지고 주가가 내려가는 건가 해가지고요. 폴더부폰 수혜주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SKC 코롱 PI에서 이제 PI 첨단 소재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주가랑 영향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SK하고 코롱이 얼른 도망가서 이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PI 첨단 소재 33,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주가가 이름이 도망가서 떨어지는 건가요? 네. 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네. 원래 SKC 코롱 PI였는데 이름을 바뀐 거예요. 이제 사명 자체를 이제 바뀐 거고요.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PI 첨단 소재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도망가서가 아니고 이름을 바뀌어서도 아니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관심이 과거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 이제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사실 그동안 이제 플렉서블과 관련해서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이 좀 많이 왔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이런 이제 폴더블 폰 이름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그 전에 올라왔다가 한번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지금 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제 PI 첨단 소재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3,200원이잖아요. 맞죠? 시청자분? 예. 네. 매수 가격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 못 올라간다가 아니고 이 기업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지금은 일정 기간 시간적인 조정을 갖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28,000원 근방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만 하고 네. 해가지고 예. 그게 바로 조정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게 바로 조정이라는 거고요. 이 조정이 예. 지나고 나서 주가는 또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예. PI 첨단 소재의 경우에는요. 일단 그냥 두고 계시다가 나중에 4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팔지 말지를 한번 고민하셨다가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좀 더 들고 가보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네. 네, 그러면은 앞으로 내려갈 일보다는 올라갈 일이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어쨌든 지금은 조정 중이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당분간은. 그렇지만 이 기업은 4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하시든 아니면 조금 더 4만 원 넘어왔을 때 조금 더 기다리시든 그거는 나중에 결정할 문제고요. 지금은 4만 원 목표 주가로 보시면 돼요.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예전에 한번 크게 움직였다가 지금은 좀 시간적으로 조정을 받는 시기인데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한번 올라올 것 같다고 합니다. 한 4만 원까지 기다려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법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쇼박스고요. 네, 3,800원에 25%요. 3,800원에 25%요? 네. 네, 이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원치 않은 장기 투자가 돼버렸는데, 네네. 그래도 지금 좀 손실이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대응법이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네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쇼박스를 3,800원에 매수하셔서 손실이 네.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쇼박스는 혹시 언제쯤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이 기업은? 시청자분? 그냥 3년 전에 매수했어요. 3년 전이요? 그럼 예. 추가 매수도 하신 거네요. 예. 사실 기다렸다 그 당시에 이제 쇼박스가 주가가 2015년도까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2016년도에도 상당히 이제 고가권에서 움직이다가 그다음부터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2019년도까지만 해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2020년도에 와서 상당히 큰 악재가 나왔죠. 코로나19. 예. 그래서 쇼박스는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고 있는 업체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출을 못하고 영화관을 못 갑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다고 해서 쇼박스가 앞으로 이 가격에서 더 빠지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은 확인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영화들도 개봉을 미뤄뒀던 영화들이 이제 개봉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이제는 조금씩 이제 물꼬가 좀 트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면 저는 손실에서는 나오지 마세요. 네, 기다리시면 4,000원 내지는 4,000원 이상에서 충분히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괜히 이제 쉽게 정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매수 단가는 많이 낮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더 떨어져도요? 네, 여기서 추가 매수할 필요 없어요.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시는 건 여기서 더 떨어진다는 건 이렇게 2,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그 시점하고 지금하고 비교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 본다면,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들은 다 반영이 많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쇼박스는요,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할 필요 없고, 저는 그냥 4,000원까지 왔을 때 그때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떨어진다고 해도 아마 지난 3월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잘 버티셨으니까 잘 올라왔을 때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영화 극장 관련주라서 코로나의 타격이 컸었는데 이제는 좀 바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4,000원까지 올라오면 정리하시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골드퍼시픽. 네, 골드퍼시픽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1905원의 10%입니다. 네, 1,905원이면은 언제쯤에 매수하셨어요? 이거 좀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어요. 네. 이거 오늘 코로나 치료제 임상 소식이 나와서 17% 네, 네. 급등을 하고 있네요. 네네.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이거 매도 시기 부탁드려요. 네, 매도 시기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골드퍼시픽 1,90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1,905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럼 지금 원래 이 기업은 사실 말씀드리면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매수하면 안 되는 기업을 매수하셨던 거고, 지난번 3월 달에도 역시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로 올라왔고 또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또 이런 이슈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면 그 전에 거래가 거의 없었던 기업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거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에도 없고. 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거래가 좀 생겨난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을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못 나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네.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올라올 때 이번에 잘 나오셔야 되고요. 제가 네. 볼 때는 이 기업은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네. 거래가 말릴지 모르니까. 저는 이 네. 기업은 손절가는 1,500원, 자, 가격을 조금 낮춰서 잡긴 해야 되겠네요. 1,535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요. 네. 1,535원. 그 다음에 올라오면 저는 1,800원만 넘어와도 바로 정리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1,800원요? 네. 아, 네. 1,800원만 넘어와도 바로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네. 빠져나오세요. 네. 네. 애초에 이 기업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위험한 종목이니까요. 잘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워낙에 거래가 없던 종목이라 이번 기회에 잘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535원으로 잡아주셨고요. 1,800원 위에서부터는 잘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OCI가 요즘 좀 이렇게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네. 거래자들 들어오고 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사고 싶은데 어떤가 싶어서요. 아, OCI 새로 매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OCI 오늘도 8% 이상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거 매수해도 될까요? 네, OCI요. 네. 당연히 안 되죠. 네. 네. OC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OCI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관심 갖고 있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맞나요? 예, 예. 네. 왜냐면 과거의 주가를 보면요. 이 기업은 이제 65만원대까지 올라갔던 적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좀 예, 이제 예. 이렇게 보면은 잘 나올 거예요. 그쵸? 예. 이 당시에 65만원까지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가는 계속 떨어졌죠. 예, 예. 근데 그전에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그 전에 보면 거의 17만원, 20만원 가까이 있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가격을 보면은 계속 또 밀리면서 지금은 얼마입니까? 5만원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실패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싸게 살려고 생각을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단순하게 차트상으로 과거에 얼마였기 때문에 지금이 얼마다. 그래서 싸게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다가 다 실패를 합니다. 예. 네, OCI는요, 최근에 주가가 좀 반응이 나왔던 건 결국은 정부에서 이제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지금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예. 그렇죠. 다른 종목들은 예.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풍력이라든지 이런 예. 종목들은 그만큼 예. OCI는 지금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힘든 거예요. 예. 네, 아직까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보면 기업의 실적에도 나오거든요. 예. OCI는 이제 실적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보면 이 기업은
그동안 이제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현금 예. 흐름이 2019년도에 갑자기 더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투자는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러다 예. 보면 계속 실적에 악재가 나오면 결국은 예. 기업은 돈이 필요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예. 그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아시죠? 어떻게 예. 구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기업이고요. 물론 예. 내부적으로 자금들은 어느 정도 좀 쌓여 있긴 해요. 하지만 예. 중요한 건 OCI는 이번에도 역시 혹시나는 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차라리 이 기업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반등에 나와야 될 뿐이지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OCI 최근에는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사실 업황이나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아모레퍼시픽이요. 네, 아모레퍼시픽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아모레퍼시픽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8만 1,000원에 30%입니다. 18만 1,000원에 30%요? 네네. 네, 이거는 언제쯤에 매수를 하셨어요? 4월 달쯤? 4월 달쯤이요? 네네. 그러면은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 좀 왔다 갔다 하셔서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아직 저희 사는 가격이 안 와서 팔 수가 없고 그래서요. 네네. 아직 못 팔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매수가까지 아직 오지를 못해서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신 거예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모레퍼시픽 대응법을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을 18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매수가까지 오지도 않고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18만 1,000원에 아모레퍼시픽을 매수를 하셨고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분? 4월 달쯤 한 것 같습니다. 4월 달쯤이요? 네네. 아이고, 그러면 지금 매수하고 나서 지금 떨어져 있어서 네. 네,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18만 1,000원 정도 가격이면 그렇게 네.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네. 지금 네. 최근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시장은 올라가고 내 종목은 또 안 올라가고 그래서 답답하시죠. 네네. 네, 그게 가장 클 거예요. 근데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보면은 갑작스럽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6월 30일 네, 날. 그랬었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를 한번 끌어올렸거든요. 네네. 근데 그동안 보면은 사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한령 정책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이 그동안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네. 2017년도부터 이제 한한령이 시행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다른 기업들이. 네네. 아모레퍼시픽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2017년도 그때부터 해서 급격하게 주가가 또 빠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넘어오면서 실적이 네. 굉장히 좋아졌었어요. 근데 네. 2020년도에 와서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가격대에 매수하셨다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지금 네. 시장이 올라갈 때 이 종목이 좀 안 올라가죠. 네네. 나중에 다른 종목 때 안 올라갈 때 이 종목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 갖고 계시다면 저는 가지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저는 이제 네. 목표 주가는 사실 18만 원 정도의 가격에 매수하셨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건 좀 그렇고 저는 19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19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수익에서 나오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 네. 시간이 한참 가야 되는 거죠? 시간은 당연히 걸리죠. 모든 기업은 투자했을 때 시간은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상당히 또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뭔가 수익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네. 빠른 종목을 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스페코, 빅텍 이런 종목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11,000원, 12,000원 이런 데 되게 많이 매수해서 지금 손실이 엄청나요. 네. 이런 종목을 하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렇죠. 무서워서요. 그럼 당연히 네. 모든 종목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잘만 기다리시면 아마 좋은 결과 나오실 거예요. 걱정하지 네. 마시고 잘 끌고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청자님의 매수가 괜찮다고 합니다. 걱정 마시고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요. 목표가 19만 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지 홀딩스 네, 이지홀딩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5,070원에 40%. 네, 매수가 5,070원에 비중 40%요. 이거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자꾸 지금 조금 나은 채 내려가는데 네,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이지홀딩스 5,0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한번 크게 올랐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지홀딩스를 왜 매수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시청자분 혹시 이지홀딩스를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 네.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제가 거예요? 이지바이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지바이오가 분할 네. 했어요. 네, 예. 이지바이오하고 이지홀딩스하고 네, 예. 그걸 그래서 이지바이오는 5번 상을 쳐서 팔고 네. 이지홀딩스는 한 번 상을 치고 그다음에 거기가 상치기 전에 팔았어요. 네, 예. 그랬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길래 이걸 네. 샀어요. 아, 그런데 어떤가요? 수익을 내고 팔았다가 다시 사신 거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이지바이오하고 이지홀딩스, 이제 기업이 회사 분할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래. 분할돼서 이제 두 기업 모두 이제 주식을 갖게 되셨고, 올라왔을 때 이제 다시 이제 그때 정리를 하셨는데, 이지홀딩스가 떨어지니까 주가 빠졌을 때 좀 사신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지홀딩스하고 이지바이오하고 주가를 비교해보면, 이지바이오하고 이지홀딩스 어떤 기업의 주가가 더 잘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 그 이지바이오가 더, 그죠? 예. 네. 그리고 이지홀딩스는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니 결국은 좀 빠져 있고요. 예. 왜 올라가는 종목은 왜 잘 올라가고, 왜 빠져있는 종목은 왜 빠졌을까? 결국은 분할됐을 때, 이지홀딩스보다 이지바이오라는 기업이 더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지홀딩스는 잠깐 올라갔다가 그냥 빠지고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만한 지금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료 사업 쪽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업이. 사료 사업은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뭐 비료 쪽의 어떤 테마라든지 이쪽이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본다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아마 여름철에 한 번쯤 시세가 나오지는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높은 시세는 좀 힘들어 보이고 손실이 나지 않는 한에서만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6,000원 정도까지만 좀 매도를 잘 걸어 놓으시면 올라왔을 때 6,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6,000원까지는 가요? 6,000원 정도에 걸어 놓으셔야 돼요. 대신 주가가 빨리 올랐다가 발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걸어 놓으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잘 파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홀딩스 당장은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원 정도에서 빨리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너무 궁금하세요? 예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줌 인터넷이요? 줌 인터넷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4,500원에 40%요. 4,500원에 40%요? 예. 네, 오늘 2% 이상 오르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냥 매수가까지 갈 수 있나 해서요.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여쭤봐 드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줌 인터넷 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40%이신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께서 아주 소녀소녀 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줌인터넷을 4,500원쯤에 매수하셨나봐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좀 물려있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이라 좀, 정말 좋네요. 줌인터넷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그 매수해서 수익을 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쉬운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셨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주가가 수익을 못 내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잘만 팔면 돼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잘만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줌인터넷은 제가 볼 때 5,000원 정도까지만 보신다면 아마 수익에서 네. 잘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5,000원 왔을 때 그때 수익 실험만 잘 하세요. 그러면 완전히 다 파셔야죠. 네. 아,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알겠습니다. 기업은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 계속 끌려다녀요. 수익을 못 완전 내요. 물린다고요? 네, 물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만 네. 잘 정리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000원까지 오면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인프라예요. 비중 50%요. 네, 인프라웨어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1,500원이요. 네, 1,500원에 비중 50%요. 예, 예. 네,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신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아, 언제쯤 매도해도 된가, 목표가가 얼마나 된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매도해도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인프라웨어 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이신데 매도를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기업을 혹시 알고 사셨나요? 어떤 기업인지? 시청자분? 아니요, 누가 사보라고 해서 샀어요. 그쵸. 네. 모르고 사셨죠. 인프라웨어는 예전에 한때 정말 유명했던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은 이제 그 삼성 그 스마트폰 아시죠? 예, 예. 거기에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 중에 폴라리스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예. 네, 그 오피스 프로그램은 인프라웨어가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에 이제 혹시 그 노트 버전 아시죠? 갤럭시 노트. 거기 예, 보면 예. 펜 있죠, 펜. 예. 그 필기 인식 기술이 바로 이 인프라웨어라는 회사의 자회사, 디오텍 쪽의 기술이에요. 예. 네, 이렇게 보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과거의 어떤 영광일 뿐이에요. 어찌 보면은 한창 네. 그 이제 삼성 쪽에서의 스마트폰 판매가 되게 좋았던 그런 시기. 그리고 꼭 인프라웨어의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또는 그 네. 인프라웨어의 자회사의 기술들이 또 탑재가 됐었던 그 시기. 근데 그 네. 이후부터는 사실 이 기업은 경쟁력을 좀 많이 잃었어요. 예. 네, 물론 이제 자회사 중에 또 보안 쪽 자회사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프라웨어가 이번에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면 저는 이 기회에 잘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왜냐면 이 기업은 지금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과거의 실적은 달라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실적을 좋게 기록했었는데 지금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는 건 지금 현재 기업은 경영이 좀 효율적으로 못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만한 이슈 자체는 저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네, 수익이잖아요. 예. 수익이면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예. 네. 수익 실현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실적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실현 잘 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TA 항공이요. 네네. 네, 이걸 이제 33,900 넘어서 이걸 사가지고 이제 물타기를 해서 조금 내려오기는 했는데 네.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이걸 지금이라도 손해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가지고 가야 할지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네네. 추가 매수를 하셔서 이제 현재 매수가는 3,9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티웨이 항공 3,900원이 매수가이시고 비중 40%이신데 손절을 네. 해야 될까요? 더 기다려 봐도 될까요?
좀 안타깝네요. 네. 지금 비중이 40%까지 늘어났는데 혹시 TA항공 매수를 이제 주식 투자 금액 상으로 얼마라고 이제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좀 투자 금액이 좀 크신가요? 예. 아, 그래요. 물타기를 계속 해가지고 좀 많아요. 그래서 근데 TA항공은 혹시 그 몇 월 달쯤에 하신 거예요? 매수를? 이걸 지금 좀 됐어요, 한참이요. 2020년도가 아니라 2019년도인가요? 2019년도? 예. 그래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매도를 해야지 아니면 더 가지고 있어도 될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리를요. 네, 왜냐하면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계속 예. 유상증자를 하고 있죠. 예. 그렇죠. 항공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예.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이런 TA항공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제 수요자가 없어요. 지금 비행기에 이제 사람들이 안 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비행기에 또 물건을 또 날라서 싣고, 결국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또 싣기도 하고, 예. 지금 수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예. 이게 당분간은 안 풀릴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이 시기가 좀 더 길어지잖아요. 이거 예. 유상증자 또 할 겁니다. 유상증자 또 하면 주가는 더 빠지겠죠. 예. 저는 항공주들은 지금 당장은 살아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어느 정도 영향은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긴 하지만 예. 제일 나중에 되는 게 이런 항공주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네. 빠지고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항공주들도 많이 빠져 있지만 사실 이 TA항공만큼 다른 기업들, 좀 안전한 예.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차라리 그 기업을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체를 하시는 게. 아, 네. 네. 그래서 TA항공은 아쉽지만 정리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코로나 때문에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좀 좋지가 않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네, 영진약품이요. 네, 영진약품이요. 예, 매수가 네, 5,640원, 네. 비중 20%요. 네, 5,640원에 비중 20%요.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또 떨어지고 아직도 지금 네. 어디 번전이 나올까 하고 궁금해서 전화드려요. 아, 주가 흐름이 많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영진약품을 5,6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손절을 해야 되나요? 저는 매수가가 정말 네. 높으신 줄 알았어요. 네. 지금 5,500원이거든요. 별로 차이 안 나네요. 그럼 14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네.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해 하세요? 왜 이렇게 조급해 하세요? 아니, 이것이 네. 올라가 또 하다가 또 떨어지고 가다가 네.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이것이 차트상으로 뭐 올라가게끔 돼 있는데 좀 답답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네. 차트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이게 기업의 주가는 결국은 실적의 이하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실적이 좋아요. 근데 지금 차트라는 건 사실 뭐 차트만 따라갔다가 결국은 올라갔다 갑자기 빠져버리면 무조건 손절을 또 해야 되고 또 손절하면 또 주가가 또 올라가 버리고. 네, 그래서 영진약품이라는 회사를 지금 가격에 매수하셨다면 저는 기다리는 게 맞아요. 기다리는 게 맞고요. 차라리 답답하시다면요. 네. 한번 이 기업은 한번 또 올라올 때 네. 한 번에 쭉 치고 올랐다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원래 이 기업의 성격이 그래요. 주가를 네, 보면 계속 그러잖아요. 뭐 믿고 네. 꼬리들이 막 되게 많잖아요. 예.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한번 올라오면 6,000원에 팔겠다 생각하세요. 아마 네, 이제 네, 성향이 네. 안 맞는 거예요. 이 기업하고 그러면. 그래서 네. 6,000원에 그냥 걸어놓으시고 올라왔을 때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기업을 가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서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6,000원 오면은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잘 수익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기 신성 ENG 네, 신성 ENG요. 2,400
2245원에, 2245원인가? 25%. 매수가가 2405원에, 그런가? 아유, 저도 좀 왔다 갔다 했네. 네, 매수가가 2,405원 맞으세요? 예. 네, 매수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유, 오래돼가지고, 한 2년 됐나봐요. 네네. 2285원인가? 네네. 얘기해놓고 또, 25%. 네, 알겠습니다. 비중 25%. 한 예. 2,000원 초반대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어떤 점을 여쭤봐 드릴까요? 아니, 신소재래나, 어쩌래나 해서 기다렸더니, 안 가가지고 팔아야 되나, 걱정이 돼갖고요. 아,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한 2년 들고 있었는 것 같아요. 아, 네, 2년 정도 들고 계셨어요. 바로 한번 네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신성ENG 2,000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00원 초반대면 상당히 높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한 2016년, 2017년도 예, 그때가 예. 맞죠. 예, 그때 예. 이제 시장 한창 나왔을 때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졌었어요. 떨어진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예. 신성ENG의 실적을 딱 보면 나와요. 예. 네, 지금 2017년도와 2018년도 실적이 어떤가요? 적자예요. 그렇죠? 네,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이 태양광 쪽 사업을 하고 있는 또 신성ENG 주가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 실적도 조금씩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좀 그럼 지금, 낮았어요. 네, 그러면 지금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 네. 2,000원 가격이면 좀 비싸요. 비싼 가격대에 좀 높은 가격대에 사셨어요. 근데 이 기업은 2,000원 회복 때까지 기다린다 보기보다는요. 차라리 1,800원 정도 부근에 오면 그때 빠져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1,800원 부근에서 정리하자. 이 의견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